테베의 절세미녀. 작가 클로에. 신의 축복이 내린 도시 그리스의 테베. 테베의 왕 아펠리우스에게는 3명의 딸이 있다. 연년생으로 태어난 3딸은 올해로 결혼 종료기를 맞이했다. 좋은 사위가들, 좋은 남편이들, 늠름한 장성을 구해주기는 식은 죽 먹기인데 아펠리우스 왕은 때아닌 고민에 휩싸였다. 바로 바람둥이 신들로부터 딸들을 보호하는 것 때문이었다.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페르세포네 공주가 시집을 간 이후로 미녀 족보의 순위가 앞당겨져 이제 미녀 순위 1위는 테베의 2 공주가 차지하게 되었다. 미녀라고 소문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트로이의 헬레나를 보라. 그리스에서 미인의 운명은 기구했다. 딸을 차지하겠다며 경주나 내기를 청하는 떠돌이 영웅들의 방문이 잦아질 것이며 내 딸을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아무개에게 시집 보내라는 이상한 신탁만 내려오고 무엇보다 밤만 되면 공주들과 하룻밤 보내기를 원하는 남신들의 창문 놀기가 시작될 것이다. 그게 제일 문제였다. 그동안 고이 모셔 키워온 딸들을 무사히 결혼시키는 게 목표인 아펠리우스 왕은 딸들의 순결을 방탕한 신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신하들을 모아 대책 회의를 세웠다. 테베 왕궁은 원주를 쓰는 해방형 건축양식을 따랐다. 우아함과 웅장함 그리고 고즈넉함으로는 따라올 데가 없다. 하지만 외부에서 침입하는 이들을 막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신하들은 공주님들을 보호하려면 외부인이 침입할 수 없도록 건축양식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 이에 왕은 원주 기둥 대신 진흙을 구워 싼 벽을 세우고 공주들이 즐겨 모이는 공용 목욕탕은 미로처럼 복잡하게 이어진 복도로 감쌌다. 그러나 높은 천장에 창문이 없는 전통식 건축 양식에 익숙해져 있던 공주들은 숨 쉴 구멍도 없는 감옥 같은 각각의 침실에 불만을 고소했다. 왕은 그래서 침실에 창문을 다는 것을 허용해 주었다. 대신 반드시 튼튼하고 밖에서 절대 열리지 않는 창문과 창문 덮개를 설치하라고 명했다. 창문이라는 개념이 없는 딸들에게도 자기 전에는 꼭 창문 단속을 해야 한다고 타일렀다. 침실 문 앞은 24시간 연기가서니 걱정할 게 없지만 벽으로 막아놓은 곳에 뚫어놓은 바람구멍이 그렇게도 신경이 쓰였다. 왕은 만성 불안에 시달렸다. 그가 무슨 수를 써서 공주들을 보호하려고 해도 신들은 기묘한 술수로 그녀들을 겁탈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왕은 2 공주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기묘한 술책을 생각해냈다. 그런데 잠깐 앞서 말하기를 테베의 왕에게는 3명의 공주가 있다고 했는데 왜 2 공주만 언급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셋째 공주의 에우토스테이아. 그녀가 왕가의 혈통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평범하게 생겼기 때문이었다. 황금이 흐르는 것처럼 굽이치는 금발의 미녀 첫째 아스키테이아. 갈색에 가까운 붉은 머리카락에 육감적인 몸매의 미녀 둘째 루시아. 사람들은 2 공주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고 계속 보다 보면 눈이 멀어버릴 것 같다고 표현했다. 반면에 셋째 공주 에우토스테이아는 매일 보고 있어도 여기 보고 저기 보아도 별 잘난 것 없이 어여쁜 것 없이 심장에 부담이 가지 않게 표현했다. 평범한 외양은 오히려 얘네들 사이에 껴있으니 공작 우리에 들어간 뽕처럼 춘하로 평화됐다. 너는 왕자들하고는 결혼하기 그렇으니 테베의 무두장이에게나 시집을 가면 딱 좋겠구나. 질 좋은 가지봇이라도 매일 입을 수 있으니까. 오죽하면 저녁 식사 때 아스키테이아가 에우토스테이아에게 이렇게 말했을까. 물론 그 말을 고주고대로 듣고 있을 에우토스테이아가 아니었다. 그럼 우리는 부디 파이스토스 신에게 민도장을 찍어야겠네. 먹고 자기가 하는 잘한다는 황금빛 머리카락에 그분이라는 하늘에 문덕면에서 녹여서 뭐라도 만들어주실 테니까. 아스키테이아는 뒷목을 잡으며 눈을 흘겨봤다. 옆에 앉아서 양고기를 뜯어먹던 헤르시아가 그녀를 대변하여 막내를 꾸짖었다. 언니가 말하는데 말대꾸가 아주 따박따박 오는구나. 막내 주제의 성질도 더러워서 너나마 평생 노처녀로 살다 늙어 죽을 거야. 아폴론 신전에서 신탁받는 시녀나 돼버려라. 부디 그분께서 날 꽂아주시길 신녀가 되면 언니들이 남신들에게 겁탈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혼사를 치르기를 기도해줄게. 그딴 기도 필요 없어. 헤르시아와 아스키테이아가 동시에 소리쳤다. 에우토스테이아는 그녀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2 공주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가 안타까울 정도로 2 공주는 남신과의 로맨틱한 하룻밤을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었다. 신중의 신 제우스님이실까? 마음에 드는 미녀에게 접근할 때 동물의 형상으로 변신해 나타난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일화였다. 그래서 첫째 아스키테이아는 털 달린 짐승에 알레르기가 있음에도 궁에 자꾸 애완용 대신이
암송이 어린 곰 같은 것을 들려 동물원을 꾸렸다. 아프로디테 여신의 저주를 받아도 좋아. 전쟁의 신인 늠름한 아레스 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페르시아는 붉은 머리를 손가락으로 베베 꼬면서 몽롱한 눈빛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마음속으로는 첫째 언니보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보다 젊은 자신이 지금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매일 향으로 몸을 촉촉하게 적셨다. 에우토스테이아는 헛된 망상에 빠져있는 두 언니가 철이 없다고 생각했다. 신은 결국 신. 인간이 신의 일에 휘말리다가 좋은 꼴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들에게 순결을 바치고 하룻밤을 보낸다고 한들 여신의 질투만 살 뿐 이득 볼 게 뭐 있겠는가. 그녀의 바람은 하나였다. 그녀의 고국 태베가 험준한 신들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다. 자신의 침실로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며 남신들의 이름을 줄줄 낭독하던 두 언니는 에우토스테이아를 무시하며 식당을 떠났다. 평범한 막내 동생에게는 별나라 이야기라는 것을 그녀들도 알고 있었다. 그렇게 테베의 밤이 깊어지고 그리스의 최고 미인 두 명이 몸을 씻고 향미를 바르고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종이 팔이 떨어져라 빗질을 시키는 동안 에우토스테이아는 자신의 침실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녁 경호를 맡은 왕의 병사들이 공주들의 침실에 있는 방면을 철저하게 경호하고 있었다. 인간이 신을 이길 수 있을까? 그들에게 인간을 처리하는 건 개미 한 마리 죽이기보다 쉬울 텐데. 이 작품은 클로엘 작가님의 테베의 절세미녀입니다. 작품을 더 보시려면 이디북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딩이었습니다.